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싶을 때 무조건 칭찬만 퍼붓고 있진 않나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칭찬의 법칙, 그게 사실은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거든요. 바로 개인 로스 이론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 이야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보통 그렇죠. 처음부터 나한테 잘해주고 늘 칭찬해주고 한결같이 긍정적인 사람. 당연히 이런 사람한테 가장 끌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말이죠. 과연 그게 진짜일까요? 심리학은 여기서 아주 뜻밖의 대답을 내놓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A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좋아해줬어요. B라는 사람은 처음엔 별로였는데 점점 나를 좋아하게 됐어요. 둘 중에 누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이 끊임없는 칭찬과 호감이 정말 관계를 만드는 최선의 길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놀랍게도 아니오입니다. 심리학 연구들은요, 한결같은 호감보다 점진적인 변화, 그러니까 서서히 좋아지는 그 과정이 훨씬 더 강력한 매력을 만들어낸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 흥미로운 주장을 증명해낸 아주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그걸 한번 들여다보죠.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1965년입니다. 엘리엇 아론슨과 데럴 린더라는 두 심리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쩌면 변하는 마음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하는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힌 실험을 하나 설계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할 개인 로스 이론의 탄생이었죠. 실험은 이렇습니다. 참가자들을 데려다 놓고 다른 방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엿듣게 만들어요. 물론 이건 다 짜고 치는 거였죠. 그리고 그 평가는 딱 4가지 시나리오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만 하고요. 세 번째는 처음엔 좋게 말하다가 나중엔 나쁘게 말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바로 반대. 처음엔 나쁘게 말하다가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우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참가자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 4그룹 중에 어떤 그룹이 자기를 평가한 그 사람을 가장 좋아하게 됐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당연히 처음부터 계속 칭찬해준 그룹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과에 이 이론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어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결과가 한눈에 들어오죠. 가장 높이 솟은 막대, 이게 바로 획득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를 별로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아주 좋게 평가해준 그 사람한테 가장 큰 호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심지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칭찬해준 사람보다도요. 정말 의외죠? 그리고 반대로 처음엔 칭찬하다가 나중에 비난으로 돌아선 상실 그룹은요. 아예 처음부터 비난만 했던 사람보다도 더 싫어하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바로 개인 로스 이론의 핵심입니다. 얻는 것, 개인이 있으면 잃는 것, 로스도 있다는 건데요. 긍정적인 평가가 늘어나는 그 변화, 그 자체가 우리에겐 일종의 보상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마치 어려운 게임 퀘스트를 클리어한 것 같은 그런 성취감이랄까요? 내가 노력해서 저 사람의 마음을 돌려놨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짜릿한 성취감이 곧 강력한 호감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론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우리 실제 생활, 특히 인간관계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알아보죠. 먼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획득 효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밀당이 아니라 속도 조절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막 당신 너무 멋져, 최고예요, 이렇게 칭찬을 퍼붓는 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 더 이상 획득할 게 없으니까요. 그 대신에 처음에는 좀 신중하고 담백하게, 그러다가 관계가 깊어지면서 점차 진심 어린 칭찬의 깊이와 빈도를 늘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올린 호감은 상대방에게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라는 느낌을 줘서 관계를 훨씬 더 단단하고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좋아요. 그럼 새로운 관계는 그렇다 치고 이미 오래된 관계? 예를 들면 연인이나 부부, 오랜 친구 사이는 어떨까요? 이 이론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상실 상태에 빠지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존재나 호의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래된 관계는 편안함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익숙함에 속아서 당연함이라는 무서운 덫에 빠지기 쉽잖아요. 칭찬이나 감사는 줄어들고 불평만 늘어나고요. 바로 이게 상실 효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의도적으로 아주 작은 획득의 순간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따라 유난히 멋있네 같은 평소에 안 하던 구체적인 칭찬을 툭 던진다거나, 아니면 갈등이 있었을 때 그래도 역시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 라고 상대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관계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고 처음의 설렘을 되살리는 획득의 감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인간은 이렇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특히 부정적인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이 획득의 순간에 왜 그렇게 짜릿함을 느끼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뇌의 작동 방식과 인간의 본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우리가 성장과 성취를 갈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뇌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보다 무언가 나아지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훨씬 큰 보상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 능력에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발전하는 것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차가웠던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여는 그 과정,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성취이자 보상인 셈이죠. 그게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기보다 함께 발전하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매력의 비결은 일관된 완벽함이 아니라 순간순간 더 좋아지는 기분 좋은 변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완벽한 관계라는 건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획득해 나가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 여정 자체가 아닐까요?